안녕하세요. 홍순래입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꿈과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사주의 기초상식, 사주의 음양오행, 또 육친관계, 육친의 상생과 상극관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동양학에서 인간의 운명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사주와 꿈의 몽을 들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자신의 명조 8자와 대운, 세운 등의 운의 흐름으로 사주 내의 오행을 인간관계에 대입시킨 육친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개략적인 운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서는 태몽이라든지 예지적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주에서는 격국을 살펴본다든지, 격국이라 그래서 사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인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에게 가장 강한 오행인 육친이 무엇인가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운명의 길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직업운이라든지 애정운, 어떠한 성격 특성, 사람 됨됨이 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강조했지만 사주를 간명시에 이 중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 내에서 조화를 갖다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오행을 갖다가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용신에는 조우용신, 억보용신, 통관용신, 병량용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용신은 사주 내에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조우용신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뜨겁기에 중화시켜주는 차가운 기운이 와야 될 것이고, 또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차갑기에 차가운 것을 중화시켜주는 뜨거운 기운이 와야 될 것입니다. 억부용신은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오행이 많으면 사주 내에 강한 오행은 좀 내리누르고, 또 부족한 오행은 북돋아주는 중화를 갖다가 맞추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를 맞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또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주 내에 목이 많고 또 토가 많았을 경우에, 목하고 토가 이렇게 목극토의 관계로 극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 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통관시켜주는, 이 역시 사주 내에 어떠한 중화와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토가 많은 사주에 무술년이 왔다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자, 이 경우에 자신의 사주 내에 토가 한 3개 이상 됐을 적에, 그러면 벌써 오행 가운데 토가 좀 많은 편인데 세운에 무술년이 왔다면 천간지지가 다 토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적에 사주 8자 내에서 토가 3자나 있는데 또 세운에서 2자가 오니까 그 해에는 토가 5개가 되는 거죠. 또 월운에서 토가 왔다 그러면은 7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운도 토다, 또 세운에서 이렇게 토가 왔다 그러면 토들이 넘치는데, 이 경우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억부용신의 개념으로 보면은 토가 많은 사주에 또 토가 오게 되면은 사주 내에 토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억부용신보다 조우용신이 더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난 축월생하고 한여름에 태어난 5월생에게 시련이 달리 이루어지겠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이 축월생은 차가운 사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뜻한 화의 기운이 와야만 중화를 이루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술년이 오게 되면
플러스의 천간과 플러스의 지지가 돼서 따사한 기운이 찾아와서 축월생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즉 기후적으로 한난의 중화로움이 맞춰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고 적으냐 이러한 억부용신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본래 토가 많은데 또 토의 해가 왔다고 그래서 안 좋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한여름에 태어난 5월생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나서 뜨거운 사주인데 또 무술년에 이러한 양의 기운이 강한 세운이 다가오게 되면 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무술년이 엄청 더웠습니다. 이렇게 사주 간명시에는 중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꿈의 몽은 자신이 처한 어떠한 특수한 상황 또 꿈의 상징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혼하는 꿈을 꿨을 때 이혼하는 꿈이 좋지가 않지만 낡은 월세방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의 경우에 이혼하는 꿈을 꾸고 남편으로 상징된 낡은 월세방을 벗어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또 자신이 노예가 되는 꿈이 어디에 구속당하고 억압받는 일로 실현되는데 대학원 시험을 본 사람의 경우에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어떠한 기관 단체에 소속하게 되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레포트 써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꿈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의 몽에 있어서는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과 꿈의 상징 의미를 결부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양학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학문으로 꿈과 사주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꿈은 그때그때 꾸어지게 되는 예의적인 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태몽은 인생의 어떠한 전반적인 운명의 추세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운명적인 일이 일어날 때 태몽 꿈을 꾸거나 어떠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어떤 연분을 맺거나 취직하게 되거나 또는 죽음 등을 꿈에서 예지한 경우에 자신의 사주에서 재성운이나 식상운, 관운 이러한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보다 명확한 운명의 추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물 관련해서는 특히 뜬금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편지 재성운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태몽을 꿨을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라면은 자신에게 그 식상운이 왔느냐, 식상은 자신이 낳는, 자신이 생해주는, 그래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자식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혼의 처녀라면 일단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되는 관운이 또 들어왔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태몽인 경우에 남자라면은 사주에 관성운이 올 때 남자에게 관성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또 결혼한 여자에게는 식상운이 올 때 식상이 자신이 생하는 오행, 자신이 낳은 오행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사주의 경우에 관성운이 왔느냐 또는 여자의 사주에 식상운이 왔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자식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태몽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분이나 결혼할 꿈은 남자의 경우에 사주에 재성운이 올 때 여자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배하는 오행인 관성운이 올 때 연분을 맺게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이런 꿈 꾸고 애인을 만났다 실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분 애정의 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직이나 직장을 얻는 꿈을 꿨을 때 남녀 모두 사주에 관성운이 왔을 때 관이라는 게 어떠한 직장이 되겠습니다. 관청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정재운이 올 때 이 정재운이라고 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뭐 월급쟁이, 공무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합격 성취의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예지하는 꿈, 사주에서 식상이 깨지는 운이 올 때, 형이나 충을 당해서 자신의 밥그릇이 깨지는 운이 올 때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사주에 음양의 조화가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서 뜨거운 사주인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심지어 월운에서 뜨거운 기운이 몰려왔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주 차가운 사주인데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서 차가운 기운이 다가왔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에 죽음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억부용신의 개념으로 살펴볼 때는 자신의 사주 내에 오행상 금이 많은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 등에서 또 금의 기운이 왔을 때 금과 관련된 딱딱한 어떠한 쇠붙이나 기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내에서 자신이 꺼리는 오행인 기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오행을 기신이라고 하는데요. 수가 기신인 사람은, 즉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수가 오면은 좋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겠고, 화가 많은 사람은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죽음 예지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작운이다. 사주에서는 식상운이 강하게 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운이 왔을 때 어떠한 일에서 돈을 버는 식신생재운이 사주 내에 강하게 형성됐을 때 사업을 시작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신은 활동성의 여부, 사주에서 일주나 식상의 강약으로 활동력이나 건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꿈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 집을 짓는 꿈을 꾼다든지 어떠한 황소나 돼지를 이렇게 붙잡아 오는 꿈을 꿨다든지, 이 경우에 새끼를 많이 낳으면 사업이 번창하는 걸 뜻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꿈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가게를 새로 내는 게 되겠습니다. 또는 꿈에 자동차에 타려고 하는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나 가게, 어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 이러한 트럭이나 자동차를 타고 아주 신나게, 아주 넓은 길을 또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꿈은 사업의 번창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 나는 꿈은 더 큰 번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을 강렬하게 꾸었을 경우에 사주상으로도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운이 올 때, 재성운이 왔다, 관성운이 왔다, 식상운이 왔다,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꿈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명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꿈의 세계보다 이 사주 명리학의 세계가 더 엄청 넓고 깊습니다. 동양학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하는 학문으로 사주, 꿈의 몽, 관상, 수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행운이 올 때 꿈으로도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지만 사주에서도 자신의 사주 명조와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봐서 좋고 그름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크게 히트한 이명웅의 사주를 봤을 때 아주 뜨거운 사주였는데 아마도 대운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왔고, 작년에 경자년 아직 안 됐나요? 또 경자년에 차가운 기운에 중화가 이루어져서 크게 성공한다는 것을 사주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명웅을 만나서 꿈 얘기를 들어본 게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도 이명웅이나 그 어머니 또는 주변 사람이 이명웅이 크게 대박을 터뜨릴 것을 꿈으로 예지했을 것입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